수원 화성은 약 6km 성벽을 따라 40개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양 남쪽의 방어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당정이 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는 조선시대에 계획된 신도시로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 22대 왕 정조가 불운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에서 풍수지리상 명당인 화산으로 이전하고 그 부근의 주민을 팔달산 아래 현재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수원 화성은 수차례 자연재해와 6.25 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조선시대 당시에 그림과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어 1970년대에 원령에 가깝게 복원되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클럽 경산의 2월 정기 산행일입니다. 여기는 수원역 건너편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입니다. 수원역 9번 출구에서 직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산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35번 버스를 타고 팔달문으로 갑니다. 팔달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팔달문입니다. 팔달문은 수원 화성의 남문입니다. 정조는 팔달의 의미를 산 이름이 팔달이어서 팔달문이며 사방팔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인다는 뜻으로 풀이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1920년대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 팔달문 좌우 성벽을 철거하면서 현재 성벽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골목으로 수원 화성 성곽길로 갑니다. 앞에 팔달문이 보입니다. 이 팔달문에서 이제 골목으로 올라와서 팔달문 관광 안내소 좌측으로 해가지고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행인토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에 왔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고 온화한 날씨입니다. 오늘의 탐방 코스는 팔달문을 출발하여 서장대, 화서문, 장안문, 창룡문을 따라 성벽을 한 바퀴 돌아 팔달문 인근의 남수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굉장히 경사급한 성곽 계단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경사 계단길 올라오면은 우측은 화성 행궁 가는 길이고 좌측에 이렇게 성문 비슷한 아치형 도로가 있고 현재 수장대 방향으로 또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엔 홍남파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비가 있습니다. 성곽길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남포루라고 합니다. 남포루는 팔달산 남쪽 기슭 경사지에 지은 화포를 갖춘 시설입니다. 수원 화성에는 5개의 포루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원 화성의 성곽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달문에서 400m 왔고 현재 수장대 방향으로 좌측으로 가는 길이고 현재 여기는 서남 안문 앞입니다. 여기는 서남 안문입니다. 안문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서남 안문은 화성 서남 쪽에 낸 비상 출입문입니다. 이제 안문에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화성의 안문 5곳 중에 유일하게 안문 위에 군사들이 머무는 포사를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서장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서남 안문 앞에 3.1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현재 서장대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삼치라고 합니다. 서삼치는 서포로와 서남 안문 사이에 성벽을 돌출시켜 쌓은 치성입니다.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에는 15개의 치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곽 바깥에는 수원 화성 관광 안내소가 있고 수원 시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서포로라고 합니다. 서포로는 서안문과 서삼치 사이에 있는 치성 위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각을 지은 시설입니다.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여기는 효원의 종각입니다. 효원의 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성심을 심어주어 가족의 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수원 시민의 영혼을 담아 만든 종이라고 합니다. 효원의 종에서 우측길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누각이 보입니다. 여기는 서안문입니다. 서안문은 화성 서쪽 팔달산 꼭대기 성벽에 설치한 비상 출입문입니다. 성 바깥에는 굉장히 큰 낭떠러지고 소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소나무가. 서장대 바로 뒤에 선호대라고 있습니다. 선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 높게 지은 시설입니다. 선호대에서 본 전경입니다. 선호대는 화성의 서쪽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팔달산 꼭대기에 있어 적을 감시하기가 적당한 곳으로 군사지휘소인 서장대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 시내 모습이 내려다 보입니다. 서장대는 화성장대라고도 하며 군사지휘소입니다. 1794년 정조 18년에 완공하여 정조가 화성장대란 편액을 직접 썼다고 합니다. 화성장대의 모습입니다. 화성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있으며 이곳은 성 안팎이 모두 한눈에 들어와 화성 성곽 일대는 물론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백리 안쪽에
모든 동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성장대에서 본 앞 전경입니다. 이게 소대 정도 와가지고 수원 시내가 한눈에 내리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장대에서 계속해서 성곽길을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서이치입니다. 서이치는 서포로와 서안문 사이에 성벽을 돌출시켜 만든 지성입니다. 성곽 안쪽 방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서포루입니다. 서포루는 팔달산 중턱에 설치한 화포를 갖춘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곽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서문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일치라고 합니다. 서일치는 서북 강루와 서포루 사이에 성벽을 돌출시켜 만든 지성입니다. 여기는 서북 강루라고 합니다. 화성 서북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입니다. 여기가 화서문입니다.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문입니다. 화서문 문 밖으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서북 공심돈을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화서문 안으로 해서 성곽길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서북 공심돈이라고 합니다. 서북 공심도는 화성 서북 쪽에 세운 망루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입니다. 성 안에는 완전히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포루라고 합니다. 북포루는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각을 지은 시설입니다. 저 위에 봉우리가 화성장대입니다. 화성장대에서 이렇게 쭉 성곽길을 따라서 현재 화서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성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서포루라고 합니다. 북서포루는 장안문 서쪽에 설치한 화포를 갖춘 시설입니다. 화성에는 5개의 포루가 있는데 이 중에 평탄한 곳에 지은 북서포루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는 북서적대라고 합니다. 북서적대는 장안문 서쪽에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어 시설입니다. 여기는 화포가 있습니다. 여기가 홍이포입니다. 여기가
장안문입니다. 여기가 북옹성입니다. 북옹성은 장안문 앞에 있는 옹성입니다. 여기가 장안문입니다. 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북문입니다.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는 현윤문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린다고 풀이했다고 합니다. 장안문 밖에는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배를 세웠습니다. 장안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안문 내부의 모습입니다. 성 안에서 본 장안문의 모습입니다. 아, 정말 멋진 장안문의 모습입니다. 장안문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장안문에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안문은 남문인 팔달문과 더불어 수원 화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격식을 갖춘 건물입니다. 보면은 좌측에 저 봉우리가 화성장대에서 이렇게 장안문을 거쳐서 이렇게 현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동적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북동치라고 합니다. 여기가 북동적대입니다. 북동적대는 장안문 동쪽에서 성문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방어 시설입니다. 이 포는 유럽식 화포로 홍이포라고 합니다. 사정거리가 700m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북동치로 성벽 바깥으로 덧붙여 쌓은 시설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장안문에서 성곽길을 따라서 현재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동포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북수문으로 일명 화홍문이라고 합니다. 홍문입니다. 7칸의 홍예문 위로 돌다리를 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는데 화홍문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홍문의 모습입니다. 화홍문은 밑에 개울이 물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북수문인 화홍문이라고 합니다. 북수문은 화성 북쪽 성벽이 수원천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 수문입니다. 여기는 북안문입니다. 북안문 좌측에 동북강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북강로입니다. 동북강로는 수원 화성 동북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입니다. 용도 바위 위에 강로를 우뚝 세워 주변을 감시하고
화포를 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군사시설이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동북 강릉에서 보면 여기는 동북포루라고 합니다. 성곽 안에서 본 성곽 바깥의 모습입니다. 화옥문에서 320m 왔습니다. 이제 창녕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동안문입니다. 동안문은 수원 화성 동쪽에 비상 출입문으로 후미진 곳에 설치하여 적 모르게 출입하고 군수품을 조달하던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동장대입니다. 동장대는 장수가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동북공심돈이라고 합니다. 동북공심도는 수원 화성 동북쪽에 세운 망루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수원 화성의 전체 모습이 다 보입니다. 산 위에가 화성장대이고 저 앞에 장화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승호길 따라서 계속 왔습니다. 여기가 동북노대라고 합니다. 동북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 지은 시설입니다. 노대는 적의 동향을 살피고 깃발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창녕문입니다. 창녕문은 수원 화성의 동문으로 1795년 정조 19년에 건립하였고 6.25 전쟁으로 크게 소실되어 1975년에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가 창녕문입니다. 창녕문에서 계속 성곽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일포루라고 합니다. 동일포루는 창녕문 남쪽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노각을 지은 시설입니다. 여기는 동일치입니다. 여기는 동포루라고 합니다.
여기는 동이치입니다. 여기는 봉돈이라고 합니다. 봉도는 봉화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는 시설입니다. 보통 봉화대는 높고 인적이 드문 곳에 두어서나 수원 화성에서는 시야가 트인 동쪽에 설치해 화성 행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이포루라고 합니다. 동이포루는 창룡문 남쪽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각을 지은 시설입니다. 여기는 동삼치입니다. 이제 감시 시설인 동남 강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건너편에 팔달문이 보입니다. 이제 성곽을 걷는 길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원 화성 성곽길 트레이킹을 끝내고 이제 뒤풀이 식사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뒤풀이 식사장소입니다.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일정을 종료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